인수위원장이 연쇄 대책으로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 두말하는 사람입니까? 6년 전에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제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수위원회에서 지금 계약 갱신을 단 한 번 열린 것,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한 것에 대해서 원위치 시킨다고 합니다. 이것이 안철수의 진면목입니까? 한 입으로 두말하는 정치인은 필요 없습니다. 대국민연설에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제를 도입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는 안철수 당시 새정치연합 대표, 그리고 2017년도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대통령 공약을 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한 입으로 두말하는 바로 이런 사람은 즉시 인수위원장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는 존재, 이런 정치인 때문에 우리는 피곤하고 고달픕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 폄하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만 다소의 부작용이 있었다, 이런 말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월세가 폭등했다, 이것은 완전 생 거짓말입니다. 집값이 폭등하면 2년, 3년 후에 전월세가 폭등했습니다. 그동안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2년제 계약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저금리 때문에 또한 폭등을 했습니다. 그것은 도시연구소의 연구 결과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목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제가 서울 와서 20년 동안 16번 이사를 다녔습니다. 왜 세입자는 계속해서 2년마다 이사를 강요당해야 합니까? 2년마다 이사 다니게 다시 제도를 원위치 시키는 것, 이것이 공정이고 원칙이고 상식입니까? 2년마다 쫓겨나는 법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윤석열 당선자는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2년마다 5% 이내로 올리는 것, 이것이 정의고 공정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2년마다 50%도 올렸습니다. 그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이 공정이고 정의입니까? 이런 정치 세력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박살하십시오. 그런 국회의원 후보나 선출직 후보는 다 낙선 대상자로 세입자 2,400만 세입자로 단결해서 떨어뜨릴 것입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고 전월세 상한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 세입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3.5년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갱신을 이용한 사람은 7.2%에서 77.7%까지 상승했습니다. 특히 집값이 높은 지역일수록 더 많은 세입자들이 계약갱신권을 이용했습니다. 임대차 3법이 나쁜 법이었다면, 세입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이 법 왜 사용했겠습니까? 세입자의 직걱정을 자극하고 세입자에게 서러운 경험을 선사했던 것은 임대차 3법이 생긴 이유가 아니라 임대차 3법조차 없었던 과거의 주택임대차 시장이었습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주거상담을 통해서 이야기 주는 주택과 관련된 주거 불안의 내용들은 임대차 3법이 생긴 이후와 이전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임대인이 높은 보증금을 갑자기 요구해서 갑자기 월세를 인상하고 관리비를 인상해서 지금 당장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겠냐라는 질문이 있었다면, 임대차 3법이 생긴 이후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라는 질문이라든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다고 하는데 실거주 안 하실 것 같다. 그럼 이거 어떻게 내가 대응해야 되냐? 라는 질문이라든가,
보증금과 월세를 5% 인상하고 심지어 관리비까지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임대료 인상과 다름이 없으니 이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라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세입자를 대상으로 아주 비합리적인 수준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던 시절이 너무나 길었고, 중간에 이제 만약에 내가 그 돈을 내기 어렵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임대료 인상을 합의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나가라고 얘기하고,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서 세입자가 점유하며 살고 있는 공간에 무단 주거 침입까지 강행하는 임대인들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대응할 수 있었던 힘은 법이 만들었던 겁니다. 임대차 3법이 그 기능을 하고 있었고, 근데 그 법을 없애겠다고 하고 있으니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의 더 많은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뭐 원가주택 하겠다, 역세권 채집주택 하겠다라고 했던 말들 사실 다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그 집들로 청년들 주거권 보장 안 됩니다. 청년들의 주거권 보장 위해서 여러 가지 대출 완화라든가 주거 공약들 내세웠지만 그 정책들 위에 임대차 3법 폐지와 축소, 그리고 더 많은 투기와 개발 정책을 내세운다면 그 어떤 청년 정책도 그 위에서 주거권 보장을 같이 이루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을 위한다면서 허울 좋은 말로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청년들의 주거권은,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주거권은 청년주택 몇 동 짓는다고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집을 수단 삼아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뺏어가며 이익을 보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 편에선 윤석열과 인수위를 규탄합니다. 집문서가 있어야만 시민이 아닙니다. 집주인들에게만 주거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그 공간을 점유하며 주거 안정을 추구할 권리는 세입자에게도 있습니다. 임대차 3법 폐지가 아니라 더 강화하고 더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지금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주거 불평등을 부추기는 윤석열과 인수위는 당장 그 방향키를 돌리셔야 합니다. 네,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주택 짓겠다라고 하시는데, 청년주택을 짓는 것보다 임대차 3법을 더 잘 개선하고 강화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나아가서 다음 세대가 더 안정적으로 집다운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접근성과 가능성을 보장하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권리의 임대차 3법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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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도 국민이도 주거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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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백히 수많은 주거약자들보다 꽤나 나은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살고 있는 이 열악한 주권이 나름 괜찮은 상황이라는 것 자체도 정말 이상한 지점이지만, 어쩌면 제가 굳이 여기 나와서 여러분 앞에 발언할 이유는 딱히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지점에서 세입자로서의 고충을 너무도 심하게 겪어왔고, 그를 증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11월 집에 입주하던 바로 그날 장판 일부가 심하게 들떠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곧장 그를 사진 찍어서 집주인에게 알렸지만 그는 잘 모르겠다며 말을 빙빙 돌렸고, 그에 어쨌든 이 부분은 집주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지 않냐 고 제가 말하자 버르장머리 없다며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 라고 통보했습니다. 주변에 이 억울함을 알렸으나 웬만해서는 집주인에게 잘 보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결국 이 문제를 혼자 알아서 해결하기로 마음먹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단지 장판 문제가 아니라 누수 문제고 적어도 50만원 돈은 든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걸 혼자 떠안을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고, 결국 집주인에게 빌다시피 해서 거의 읍소를 해서 해결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는 해당 문제를 업자를 불러 수선해줬고, 그렇게 아늑한 나의 집을 회복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말 문제가 재발했습니다. 전보다 더 심하게 말입니다. 다시 한번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으나 돌아온 말은 그러게 습기가 잘 차는 방이니 환기 자주 하라 그러지 않았냐, 나중에 4월에 봄이 되면 해결해주겠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이미 지난 수리를 통해서 이 문제가 습기 찬 문제 따위가 아니라 누수 문제라는 것도 확인했고, 게다가 누수에 대한 수리는 4월이든 3월이든 큰 상관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거듭 다시 요청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고, 그제서야 주변에 제대로 도움을 청할 생각을 했습니다. 발품을 판 끝에 알게 된 사실은 하나, 제 상황에서 수선 의무는 명백하게 집주인에게 있다는 것 하나, 그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제가 요구할 수 있다는 것 하나, 그러나 전세금 반환을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아주 많이 소모되는 민사소송까지 각오해야 할 공산이 높다는 것,
그러나 가난하고 바쁜 저 같은 사회 초년생이 어찌 그런 민사소송을 각오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저는 다시 집주인에게 빌어서 제가 부동산 중개비까지 부담하고 다음 세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서 방을 빼기로 약속받는 것이 제게 허용된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달이 넘게 지나는 동안 방이 나가질 않더랍니다. 들어보니 원래 잘 안 나가는 조건의 방이었다는데 제가 부동산이 잘못 속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누수 문제는 더더욱 심각해졌고 이제는 건강에 영향이 우려될 수준입니다. 게다가 머지않아 여름이 올 텐데 반지하의 곰팡이 문제와 누수 문제가 합쳐지면 무슨 참사가 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재차 정중하게 부탁드렸습니다. 방이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데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저번에 4월에 봄이 오면 해결해 주시겠다고 했으니 수선을 해달라. 돌아온 답변은 집이 빠지고 공사하는 게 나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불편하시더라도 기다려주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세입자인 저뿐이고 집이 빠지고 공사하는 것이 낫다로 판단하는 그 사람은 집주인일 뿐인데도 그냥 저리 말씀하시더랍니다. 일단 어제 재차 해결을 촉구하는 글을 보내드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문을 쓰고 있는, 그리고 이 발언문을 말하고 있는 오늘 지금까지도 그 글을 읽으시고도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대로 해결을 거부하신다면 제게 남은 수단은 법대로 하기 뿐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사회초년생에게 홀로 민사소송까지 끌고 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보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이 사례는 결코 저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나마 주변 지인들에게 발품을 팔아 세입자 114라는 시민단체 자문을 구하기라도 했지 저보다 사회적 네트워크가 부족할 대다수의 사회초년생들은 아마 법대로 하면 무조건 세입자가 이긴다라는 사실조차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처럼 그걸 알면 뭐합니까? 법대로 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은 집주인에게 잘 보이는 것 뿐일 텐데 말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국가는 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아주 일방적인 권력관계 속에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참고 빌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이 와중에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법을 만들어 두었을 뿐 실제로 임차인들이 그를 알게 되고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제대로 된 제도적 지원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당연한 권리가 실질적으로는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 분명 대선 캠페인 내내 청년을 위한 나라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 절대 다수가 겪고 있는 문제가 이 주거의 문제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청년들이 정말로 걱정한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행 제도를 보완해서 임차인, 세입자에 대한 보호를 확실히 하는 것일 텐니다. 그런데 임대차 3법조차 후퇴시키겠다니요. 듣고서 정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행 제도조차 이처럼 처참하고 계산할 지점이 많은데 현행 제도조차 후퇴시키겠다니요. 수많은 이들이 지적한 것처럼 평범한 청년의 그가 외쳐온 것이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기 위한 혐오의 언술만이 아니었다면 진짜로 평범한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주거의 문제를 세입자의 문제를 직시해 주십시오. 임대차 3법은 화렴치한 정책 당장 철회하고 임차인의 권리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해 주십시오. 저는 서울에서 갈 수 있는 곳이 남지 않을까봐 우리 집 역세권이 되는 일을 무서워합니다. 그렇게 학교가, 직장이,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있는 수도권을 떠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세입자 114에서는 주택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놀랐던 저는 작년에 나온 달랑 몇 개의 소개 기사만으로 어떻게 알았는지 상담을 요청하는 세입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모두들 임대차 문제를 겪으며 도와줄 것을 찾고 또 찾다가 전화를 걸었다고 말합니다. 월세 13만원의 옥탑방에 살면서 집주인과 분쟁 중인 청년의 이야기, 깡통 전세 사기를 당했다며 늦은 저녁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고 말하는 또래 청년들의 이야기를 접합니다. 그들은 모두 땀 흘려 일했고 웬만한 집주인과의 문제는 참고 또 참았으며 그렇게 불평등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거권은 인권이고 기본권이라는데 딸력 임대차 3법 가지고는 우리의 기본권조차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최소한 집에서라도 편히 잠자고 쉬고 스스로를 돌보며 꿈꿀 수 있도록 할까를 고민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측은 이런 당연한 고민을 온데간데 없이 아주 희한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있는 임대차 3법마저 축소 또는 폐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차 3법이 생겼을 때 세입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드디어 우리에게도 권리가 생겼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우리에게도 아주 조금의 권리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했는데 이제는 4년마다 다녀도 된다고 기뻐하던 그 절박한 사람들의 마음을 당신네들이 아십니까? 윤석열 당선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 집이 없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집이 없습니까?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러서 집이 없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본 돈을 가만히 앉아 가져가는 집주인들이 정말로 우리보다 노력했고 열심히 일했고 떳떳합니까?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정말로 이 지역도가 당신들이 바로 맞지 않았던 대한민국이라면 당신들에게 정치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밖으로 튀어나와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똑같이 그 안에 콕 박혀 눈 감고 귀마을 것이라면 청와대든 용산이든 대체 무슨 차이입니까? 쓸데없이 용산으로 간다며 허공이 날린 1,000억 원이 조금이라도 덜 아까우시려면 나와서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해서 올바른 대책을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인수위는 세입자의 외침을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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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도 국민이다! 주거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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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자들, 많은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원하는 평화일 것입니다. 시민들은 위기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청와대 모처에 공급되어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지금 우리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매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강화도, 파주, 연천